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얼굴 들지 마시고. 네. 네. 잘 보세요. 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잠깐 봐가지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근데 오래 기다려갖고 내가 좀 더 잘 봐줘야겠네. 양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양보하셨어. 잘하셨어. 그분 바쁘셔. 지금 본인이 범진생 용띠예요. 알고 네. 있죠. 뭐 많이 보러 다녔으니까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아까도 잠깐 잠깐 아까서 네.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어쨌든 간에 조상 가물인 게 맞아요. 네. 지금 내가 사주를 지금 받아보니 본인은 신 가물은 아니야. 조상의 가물은 있어. 물론 신의 가물의 기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무당을 할 팔자는 아니에요. 무당을 하고 사주팔자를 그걸로 풀어먹을 사람은 못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조상의 가물이다 보니 조상이 한 번씩 툭툭 건들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주기가 1년에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찾아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버거울 거예요. 꿈자리를 꾼다거나 몸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직성이 있다 보니까 막 미치게 힘들다거나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를 끊고 살자니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등지고 아예 모른 척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어 하고 가자니 본인의 직성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조상이 자꾸 끌고 다녀요. 본인이 그래서 자꾸 점집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머리를 자꾸 질질질질 끌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많이 다녀. 정말. 그 남들 보면 정신 빠진 여자라고 네, 할 만큼 정말 내 머리털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조상이 무당집에 끌고 달라고. 내가 아까 둘을 봤다. 할머니하고 젊은 망자를 봤다. 근데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젊은 망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옳게 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지 명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이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많이 괴롭히고 툭툭 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버겁고 힘드니까 자꾸 올자에 들어서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기미가 원래는 있어.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었고, 올해자에서 내가 그랬잖아. 완전 여기까지 찼다고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면 팡 하고 터지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내가 죽는다거나 내가 미쳐 날뛴다거나 두 개밖에는 답이 안 나와버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무슨 일을 뭐 이런 쪽으로 본인은 이거를 잘 풀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몸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유 없이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할 거라는 거지. 지금도 아파요. 그죠? 지금도 아파.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 젊은 사람이야. 44밖에 안 되셨으면 굉장히 활기가 차고 굉장히 삶이 막 이렇게 활동적이어야 될 시기에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버렸어. 아까 본인을 보는데 에너지가 전혀 없다 이거야. 에너지도 없고 뭔가 활력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아침에 눈 뜨니까 빨리 일어나고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 아침에 눈 뜨니까 일어나고 밥 먹어야 되니까 그냥 밥 한 끼 억지로 그냥 먹는 거고 자야 될 시기니까 잠은 자. 그런데 그 잠이 깊은 잠이냐? 깊은 잠도 못 돼. 자꾸 꿈자리는 계속 꾸고 하루가 멀다고 막 상황들이 자꾸 바뀌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 중심은 난데 세상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의 이동자가 들어왔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다, 문서를 잡는다, 안 된다는 거야. 잡아서도 안 되고 잡았다 한들 그렇게 명쾌한 답을 받을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인이 아까 나한테 그랬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 혹시 나는 왜 그냥 아까 그냥 언뜻 봤어. 그냥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나는 왜 본인이 이런 꽃 쪽이나 어떤 왜 그런 쪽으로 보였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의류 장사. 왜 의류가?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그게 하고 싶어요. 네. 이거 많이 보러 갔는데 다들 의류 장사 하라고 그래요? 장사가 맞죠. 장사는 맞아. 네. 근데 의류 장사 하라고 그래?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말 안 들었어요? 무당,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네. 물장사, 수장사란 말 안 들었어요? 장사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술에 쪄들어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네. 본인은 내가 왜 의류 장사에 내가 사실은 꽃도 받고 여성 쪽으로 본 거야. 이 여자와 관련된 일로 본 거야. 그런데 내가 왜 꼭 의류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류로 해서는 본인은 그냥 본인이 여유가 있고 아유 내가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단 내가 뭐라도 해서 내가 차라리 그냥 좀 내 삶의 살육을 찾을래 한다면은 해 작게. 하지만 이거를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이걸로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하지 마셔야 돼요. 운자 없어요. 맞지 않아.
나하고 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본인이 왜 술장사 물장사 할 생각은 안 했어요? 라고 했냐면 술은 맞아. 본인이 술장사를 해야 된다면 뭐 호프집이나 아니면 바나 본인은 바가 더 나아 호프집보다 바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차라리 노래방을 해서 여자를 끼고 술을 팔아야 되는 일을 한다거나 해야 돼요. 그런데 술 말고 물로도 풀 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카페, 커피숍. 차라리 그런 쪽으로 풀어라 이거야. 그러면 더 낫다는 거야. 왜 굳이 의류 쪽으로만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본인은 물장사를 해도 재미가 질 거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조상자리를 잘 먹으려면 물장사를 하는 게 맞아요. 물이나 술을 대서 주변에 꽃 같은 거를 많이 심어야 돼. 원래 꽃도 좋아. 꽃. 난 처음에 플로리스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본인을 봤을 때 꽃, 화분 이런 식물 같은 거 살아 숨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심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귀로 듣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려면 본인은 의류는 아니야. 나하고 맞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장사를 해서 물로 풀어먹을 수 있다 그러면 커피숍밖에는 없다는 거야. 그런 걸 해서 차라리 풀어먹으면 지금 볶아치는 마음도 많이 자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답을 찾아야 돼요. 점사만 보고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 본인 여태껏 하나도 못 찾았을 거예요. 여지껏 점사 보러 다니면서. 본인이 답을 찾으려면 나는요 이 세계가 점사는 보지만 딱히 여기에 의지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런다면 본인은 일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잡아서 거기에서 내가 이거를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숍 생각도 해봤는데 그 상대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 또래거나 제 또래 이상 그러니까 연륜이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래 저 이하는 제가 별로 이렇게 이게 말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제 지인들도 보면 동생들이 없고 다 언니들, 오빠들밖에 나이가 없는데 좀 더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랑 만나면 편한데 제가 어린애 상대로 어린 사람들 장사를 또 해봤는데 이게 성격상 맞지가 않아서 화가 나서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령대가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분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테이크아웃 같이 하면 젊은 애들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꽃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놀아서 주변에 본인은 그걸 눈으로 보면서 힐링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 좀 40이 넘어간 사람들이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롭게 그렇게 큰 돈 벌려고 욕심 버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사주를 풀어먹고 살아라는 얘기인 거야. 내가 아까 본인한테도 그 말을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끊어버리고 여기 세계를 다시는 오지를 말든가 여기를 믿을 거면 그냥 납작 고개를 숙여 여기를 믿어서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제 더 이상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점도 보러 다니지 마시란 얘기예요. 본인이 여기서 답을 못 내릴 것 같으면 더 이상의 점도 보지 마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말만 나오면 결국에 본인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다닌다고. 그러면 나는 가물 자체야. 조상 가물이야. 그러면 몸을 흡수를 빨리 한다는 거야. 뭐가 배우기도 빨리 배워. 이런 데 와서 무당집을 이렇게 봤어. 아, 저 무당이 저 말을 하네? 저 말도 배워버려. 본인이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이 배우고 있는 거야. 아, 저 보살이 저렇게 얘기를 했네? 아, 이 집 신당은 이런 식으로 풀어먹고 사네? 그러면 그 조상이 다 배워버려. 그걸 습득해서 누구한테 가르친다? 본인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야. 그럼 본인은 선무당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둘 중에 선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보살을 연을 잡아서 이 보살하고 끝까지 연주를 잡고 가든 아니면 아예 이쪽에 보살의 세계, 무당의 세계는 신의 세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다시는 이쪽으로 다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그거에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으면 여기서 본인이 터져버린다는 거야. 본인 지금 올 한 해 점사를 많이 보러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자. 본인 좋아진 거 뭐가 있어요? 딱히 없죠. 나만 미치고 똑같은 말 또 듣고 또 듣고 같은 얘기 또 듣고 이 얘기 또 듣고 어디 가면 이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에서 누가 조금 더 맞히냐 덜 맞히냐만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조상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습득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이 조상을 본인이 풀어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조상을 가서 올려보낼 것도 아니고 본인 아무 답도 없잖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은 그건 싫다고 했어. 그러면은 무당은 해줄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점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본인이 무당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보살들한테. 나도 보살이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조상이 습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을 그렇게 끌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신을 받을 수도 없고
신의 제자도 아니고 조상의 제자로서 남아있을 수도 없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참 반또라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내가 본인하고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 제가 지금 준비를 혼자 준비하는 게 있어요. 혼자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부탁은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히 해줄게 라는 말은 안 했고 네가 그거에 대해 잘 모르니 어디 가서 좀 알바라도 하고 있을래?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해줄게 라고 이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돈 안 받고 제가 몸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돈 받고 일은 못하고 알바를 그냥 몇 번 내가 가고 싶을 때 이렇게 가서 돈 안 받고 그냥 가서 이렇게 견년지를 보고 그런 정도만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눈 뜨면 어디 갈 데 없나, 갈 데 없으면 전보러 다니고 참 미친년처럼 정말 맞아.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딱 그 사람 말 듣고 그래 그럼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거를 좀 하다가 또 잠깐 또 약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또 자기 또 우울증에 빠져서 다시 조금 이렇게 하고 있고. 맞아. 본인이 머리가 많이 아플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분한테 대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이 쉽게 안 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애가 더 타는. 맞아. 그런데 지금 본인 뜻대로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 연락도 잘 안 올 거고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큰 기대는 하고 있지 마세요. 연락 올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설사 온다 해도 그게 진행 상황에서 깨져버릴 확률이 거의 80, 90%예요. 그리고 본인이 올해는 어쨌든 사사고비도 같이 쳤어요. 사사고비도 치고 본인이 어쨌든 조상에 그게 있다 보니까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몸으로 많이 쳐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야 몸이 아픈 것도 맞고 이렇게 사사고비를 잘못 넘어가면 몸에 칼을 대는 신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지금 많이 끼고 들어와 있다는 거야. 안 좋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이 이동을 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습득하고 배우고 싶어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딱 그래요. 그래서 그 지인도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100% 연락이 올 것이다.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얘기야. 본인 지금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에 몰두하고 뭔가에 그거에 꽂혀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지금 본인이 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본인 같은 경우가 뭔가에 지금 본인은 딱 꽂히는 거 내가 원하는 내 세계만이 정확한 사람이야.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세계가 정확하다는 거야. 그 세계를 누가 범접하는 것도 싫고 그 세계를 깨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놓은 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한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야. 이거를 뛰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게 이런 점집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쵸. 답도 없이. 그쵸. 결론이 없어요. 본인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제가 의류 장사를 하면은 아들이랑 같이 어차피 공부를 못 하니까 걔를 데려다가 같이 장사를 하면은 걔 앞으로 밥벌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발길을 조금 틔워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의류 장사 하려는 이유도 아들이 몇 살이에요? 이제 17이긴 한데 개미생 양띠? 예. 공부에는 별로 그렇게 흥미가 아이가 없어요. 공부머리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우리 쪽에 있을 머리도 그것도 못해. 왜 자꾸 아이를 그쪽에다 붙이려고 그래? 같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직업을 가질 텐데 얘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가 겉돌아 버리잖아 지금. 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냐?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엄마도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들도 같이 볶아칠 수밖에 없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의류 장사를 갔다가 나도 엄마 그리고 아들하고 절대 같이 일 못해요. 엄마 미쳐버려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게 둬야 돼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땐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어. 공부를 못하니 대학을 갈 것 같지도 않아. 솔직히 대학을 간다 해도 제대로 된 대학 안 가서 그냥 때려칠 것 같아. 엄마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야. 얘는 화려한 직업을 갖던가 아니면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직업을 뭔가로 기술을 먹던가 얘는 이 밥을 먹어야 될 거예요. 엄마 그러지 않고서는 엄마랑 똑같이 의류나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사업의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지금. 아들은 사업자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말래 사업을 한다? 그럼 마흔이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 안에 엄마가 잘못 잡아주면 얘 다 말아먹을걸? 얘는 의지도 그렇게 강한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문제예요. 네. 얘는 의지도 강하지 않아. 그리고 얘는 또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그 어떤 세상에서 엄마랑 비슷해. 벗어나는 거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이가 사람도 좋고 다 좋아. 뭐 이렇게 막 사람들도 좋아하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불장군의 형태가 많다는 얘기예요. 심해요. 응, 독불장군이야. 그러니까 남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 사업의 문을 잘못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아먹기 딱 좋지? 그리고 아이한테는 그 운이 없는데 그 운을 엄마가 어떻게 잡아준 거야? 엄마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순서를 잡아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엄마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그만 답을 내리셔서 어떤 결정을 하시라고. 정말 내가 확실하게 이 길로 와서 우리하고 연을 잡고 가실 거면 정확하게 그 한 보살을 잡아서 제대로 신도가 되셔서 연을 잡고 가시든 그렇게 가시든 아니면 내 의지대로 가실 거면 여기를 발을 끊으세요. 그럼 제 올해는 문서운이 없어요. 엄마 올해 사사고비 쳤다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거는 내가 하나 장담한다. 엄마 아무리 정을 많이 받다 그래도 엄마 오래전에 문서 잡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 본 거야. 절대 문서는 잘 못 잡아요. 엄마가 서서 잡았어. 예를 들어서 그 문서는 100% 깨질 거예요. 그건 내가 장담한다니까. 그리고 엄마는 뭔가 하나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무언가 하나를 정리하고 답을 내리지 않고서는 문서를 좋은 문서를 옳은 문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업운이 없으면 친정 오빠가 이번에 갈비집을 크게 오픈했어요. 거기에 가서 오빠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오래전에는요 그렇게 일을 들어가도 체력으로도 안 되지만 마음자에서 자꾸 변동이 생겨서 한 2, 3일 나가다가 그만둬버리고 2, 3일 나가다 다시 쉬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들어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빠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난 안 했으면 좋겠네.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잔인할 수 있겠지만 오래전에는 엄마가 움직이는 바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잘못 움직여버리면 엄마 입술구설밖에 안 탄다는 얘기야. 입술구설밖에 안 타고 그 입술구설을 타면서 엄마한테 좋은 소리는 아무것도 들어오지를 못하고 괜히 사람만 잃어. 그냥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엄마. 아니면 그냥 알바나 조금씩 나가면서 삶에 아니면 잘 뭘 배우든가 하여튼 뭔가의 활력을 찾는 방법을 찾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은 문서를 잡고 뭔가를 움직인다는 거는 그거는 뭐 되지도 않을 거고. 또 두 번째 엄마가 설사 문서를 잡고 움직이고 싶어요 라고 해도 45 후반이나 돼야 될 거예요. 그때나 돼야 옳은 문서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 문서도 봐야 되겠다라고 말이 나오시는 거야. 왜? 엄마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신의 가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신가물 아닙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조상의 가물은 확신하지만 조상의 가물도 신의 가물에 가깝게 조상이 업을 닦고 내려와 버렸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잘못해버리면 문서도 옳은 문서를 잡을 수도 없고 터도 제대로 된 터를 못 들어갈 확률이 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래자에서는 몸으로 많이 치고 올 거라는 거예요. 많이 아프다는 얘기야. 근데 차라리 어디가 딱 아파서 야 너 어둡다면 어디가 아프대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유 없는 아픔이 더 많더라 이거야. 그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유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말도 못해. 아파야 가서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오지.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 설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엄마가 엄마의 감정을 설명을 하기에는 엄마 스스로도 답을 내려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답을 하나 찾아준 거야. 결정을 하셔서 더 터져버리기 전에 내가 미쳐 죽기 전에 내가 진짜 미쳐버리기 전에 엄마가 둘 중에 하나의 답을 내려서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올해에서 내년 가을 겨울까지는 좋은 문서 나올 거 없으니 알바를 하든 뭔가를 해서 그냥 조금 버티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내가 그 얘기는 아까부터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왜 그 초를 키신다고 하셨잖아. 나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정말 이제는 딱 그냥 아예 모든 거에서 딱 벗어나고 싶다 하신다면 나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좋은 분으로 좋은 인연자로 그냥 한 번씩 가끔 찾아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걸로만 하고 초를 킨다거나 무언가를 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자꾸 더 조상만 더 발동만 시킬 뿐이에요. 조상 발동만 더 시킬 뿐이야. 그러면 엄마 인생 편하지 않으세요. 네. 44도 지금 고비수가 들어왔지만 47 또한 고비가 들어왔고 49 또한 고비가 들어왔다 그래. 시운이 넘어가야 좀 편해진다는 말이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그 고비를 다 맞고 갈 수는 없잖아. 똑똑한 사람 같으면 피해도 가야 될 거고, 이게 내가 아니면 비바람이 오면은 비옷도 입어갖고 그 비도 피해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게 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나는 내가 본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건 거야. 지금은 문서에 운도 없고 2년짜 사람도 잘 들어오지를 못했을 거야. 그래서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귀인자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나한테 귀인자로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귀인자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움직여도 다 사방이 막혔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설사 문서를 잡게 되더라도 그 문서는 깨질 문서가 거의 8, 90%가 확실하니 그 문서도 잡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화장품 가게, 화장품도 화장품도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올해는 뭘 하든 해야지, 안 그러면 제가 똑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그랬잖아. 차라리 엄마 뭘 배워요. 차라리 배우시고 뭐에 활력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문서를 잡으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거야. 문서를 잡아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잡으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문서를 잡아서 잘 될 확률이 없다니까. 잘못하면 뻐그러지고 내 몸만 더 상하고 마음만 더 상하고 돈만 잃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왜 운이 없는데 그 문서를 강제로 잡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만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다른 건 장담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이 문서만큼은 내가 장담한대잖아.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잡아도 틀어질 확률이 크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라는 얘기인 거야. 뭘 배우든가 운동을 한다고, 차라리 삶의 활력을 차라리 찾든가, 산을 간다거나 운동을 해서 뭔가를 활력을 찾으면서 조금 나를 에너지를 끌어올려 놓고, 이 부분도 더 이상의 점집을 다닐 게 아니라 뭔가의 답을 찾아서 딱 결론을 내려서 그거에 실천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엄마는 지금 내가 엄마를 딱 보고 있으면 실타래가 다 엉켜 있어. 막 이래저래 엉켰는데 엄마는 그거를 처음에 엉킨 그 실줄부터 풀어갖고 하나씩 순서대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뜯어갖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찾을 수 있는 활력이 자꾸 일밖에 없는 거야. 사업을 해야 되고 문서를 잡아야 되고. 왜? 조상자에서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업을 닦고 내려와서 이 사람은 대갑자로 앉을 수도 있는 확률이 크다고. 그러니까 자꾸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운이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운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자꾸 거기다 끌어다 앉혀놓으면 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는데. 지금 본인이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에너지 없어. 그렇죠. 삶의 활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앉혀놓고 뭐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결정을 잘 하시라고. 선택을 빨리 하시라고. 더 터져버리기 전에 끝까지 다 왔으니까 완전 터져서 완전 망가지기 전에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 같은 분들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분들은 나하고 연을 잡고 가시는 내 신도님들 아니면 왔다 가시는 연자를 잡으신 손님들을 봤을 때 본인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어떤 보살이 여기 연 끊고 살아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도 보살인데 아유 여기하고 이제 연 잡지 마, 등도 돌아, 그렇게 얘기할 때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무당들 찾아다니고 보살님들 찾아다니면서 같은 얘기 뭐하러 계속 들을 거냐는 거야. 본인이 선택도 안 할 거면서. 그러면 계속 조상은 자꾸 습득만 하고 있을 텐데 무당집 다니면서.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마셔야죠. 이제 그만하세요. 웬만하면 내가 이 말 안 한다니까.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차라리 과감하게 딱 붙어버리고 아예 딱 그 보살님하고 딱 연 잡아서 완벽하게 그 신도로 가면서 여기에다가 빌어가면서 본인이 하나하나씩 실타를 풀든가. 근데 그것도 하기 싫다며. 본인이 문서를 정말 잡고 싶으면 나 문서 잡고 싶다. 나 정리해주고 나 문서 잡게 해주세요. 하고 딱 답을 내리든가. 근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럼 내가 과감하게 버리라고. 어설프게 양손에 떡을 쥐고 있지는 말라고. 둘 다 내 거가 아니면 버려버리고, 하나를 버려야 될 때는 좀 더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걸 갖다 버리고 이 하나만 잡고 가시라고. 둘 다 잡을 수는 없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나도 보살인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플로리트 사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 컬러 테라피라고. 알아요. 그거를 조금 배워볼까? 배워요. 배우세요. 배우라니까 그런 거를. 그 삶의 활력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나쁘지 않다니까. 그런 거라도 배우고 그런 거라도 하면서 본인을 자꾸 힐링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본인을 본인 스스로 볶아가면서 벼랑 끝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 볶아요. 본인을 막 들들들들 볶아가면서 본인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신도 피폐해진 상태에서 육체가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육체도 정신도 다 망가진 사람한테 야, 너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너 계속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다녀. 그런 거는 나도 인간이에요. 보살이기 전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주님이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점사를 봐주면서 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럴 겁니다, 아 문서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따따따 잘라서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본인한테 뭔가의 1번, 2번, 3번을 정해놓고 그거의 순서대로 정리를 하나씩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에너지가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솔직히 운동도 다 끊어놨는데 가질 않아요. 몸이 안 들어가지. 하기 몸이 싫지. 싫어요. 그냥 마음은 하고 싶고 머리는 하고 싶은데 이 몸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고 갔다가도 며칠 하다가 이제 하고 빠그러지고 그 골프도 하다가 하다 말고 뭐 스피닝도 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를 제가 뭐 컬러 테라피도 배우고 그러면 이 에너지가 끌어오면은 이런 기운이 다시 받나요?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채워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타고난 사주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끌려다닐 거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있잖아, 주기 평생 그러는 게 아니라 주기가 찾아올 거라고. 2년의 주기, 3년의 주기에 잠잠했다가 2, 3년 한번 또 이렇게 발동됐다가 또 잠잠했다가 또 발동이 될 거라고. 쭉 그러는 게 아니라고. 발동된 시기에 발동이 되면 또 이렇게 미쳐버리는 거고, 또 그랬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평탄을 치고 갔다. 이게 반복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평생 그렇게 산다 그러면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 정리를 해버리고 아예 그냥 문서를 잡든 뭘 잡든 이 사람이 마음을 탁 잡아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든가, 그게 안 되면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눈도 감고 귀도 닫아버려라 이거야. 그리고 그냥 본인의 삶으로 그냥 가라는 거야. 그게 복가치든 망가지든 내가 미쳐 날뛰든 그거는 본인이 선택으로 갔으니 그거 그렇게 가서 살든 어설프게 다리를 건너서 어설픈 배임을 받지 말으라는 거야. 내가 제일 본인을 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러다가 신 받을까봐 그래요. 이러다가 신내림한다는 소리 나올까봐 그래요. 버티다 안 돼서. 근데 본인은 절대 신가물 아니라니까. 조상가물밖에 안 된다고. 이런 사람 신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문 절대 안 터요. 점사도 못 보지만 본인 신명을 무거워서 이고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모시고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신명 자체가 무거워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가 정말 어떻게 뭐에 눈에 확 씌었는지, 정말 내가 몸이 너무 버겁고 이제는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신 받으면 마음이라도 편해지고 몸이라도 안 아프다니까 내가 신이라도 받아야 되나 해서 신 받을까봐 걱정한다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조상자가 정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문서도 잡고 모든 게 다 편해질 수 있는데,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하니 가감하게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감하게 여기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무당들을 찾아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얼마나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하겠어요. 나도 보살인데.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이거는 내가 내 기준이 아닌 본인의 기준에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 살으시라고. 본인이 답을 내리시라고. 어설픈 답을 갖고는 오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같은 분의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 끝까지. 하지만 어느 날 한 2, 3년 지나고 찾아와. 신 받아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조상가물로 밖에 안 봤는데, 신명이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신명이 분명히 뒤에 서 있지를 못하는데, 신의 제자는 분명하게 신을 모시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 안다니까. 아, 신의 제자구나. 신명을 모시고 들어왔구나. 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안다는 거야.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니까. 조상만 끌고 들어왔다는 거야. 너의 조상, 남의 조상, 내 조상 다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 신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생각해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점사 보겠냐고. 점사 못 봐. 나 혼자 미쳐 날뛰다가 끝난다는 얘기야. 바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하면 내가 미쳐 날뛰던, 내가 상황이 더 어려워지던, 내가 더 좋아지던, 내가 이걸 이기고 살 만큼 의지를 보이고 살으라고. 이겨가라고. 설사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내 몸이 더 아프더라도, 내가 설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냥 본인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라고.
본인의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게 안 돼.